미분 개수네요. 자, 잘라보면 미분이란 말이 붙고 개수란 말이 나오지. 결국 우리는 이렇게 쓸까? 미분 개수 아주 간단하게 하면 미분 값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미분 개수는 다른 말로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미분 개수를 정의하는 걸 볼 텐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fx가 a에서 b로 변할 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 있는데, 평균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쓸까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래서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이제 기울기란 말이 있지.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말 속에는 기울기란 말, 결국 x와 y의 변화율, 기울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보니까 x 이퀄 a죠. 한 점이네요. 그때 미분 계수는 지금처럼 f 프라임 a라고 이거를 미분 계수라고 하죠. 결국 x가 a일 때의 무슨 값? 미분 값이죠.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네요. 여기가 델타 x가 되어 있는데 델타 x에 h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하나는 x가 a로 가는 꼴로 해서 x 마이너스 a, fx 마이너스 fa 됐죠. 중요한 건 델타 x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x랑 같고 a랑 같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자,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x 이퀄 a에서 미분 계수는, 잘 보세요, 결국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a, fa는 뭐라 부를까? fx 위에 있으면서 접선의 기울기를 만드니까 이거를 접점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미분 계수는 결국 뭐냐 그랬더니 접점에서의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인데, 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죠. 자, 다시요. 미분이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이야, 그 점에서. 근데 이거는 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 성립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미분 가능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결국 우리는 미분을 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제가 얘기했어요. 쭉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분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은 일단 첫 번째, 미분 가능하면 뭐가 된다고? 연속이래. 그리고 특정한 값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서 오는, 아까 극한값일 때는 왼쪽에서 극한값이었죠. 지금 왼쪽에서 오는 무슨 값? 미분값.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값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미분 가능하면 뭐가 된다? 미분 값을 갖는다. 오케이? 자, 미분계수 얘기할게요.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말했는데, 평균 변화율은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보니까 P라는 점과 Q라는 두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림 잠깐 볼까요? 두 점이 있을 때 그때 평균 변화율은 뭔가 했더니 x의 변화율 델타 x분의 y의 변화율 델타 y니까 결국 평균 변화율은 뭐냐 그랬더니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그대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확장시켜서 이번엔 미분 계수는 뭐냐 그랬는데, 미분 계수는 결국 쭉 보니까 결국 뭐죠? x 이퀄 a에서의 뭐죠?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딱 x가 a라는 그 순간의 변화율이죠. 그리고 그걸 또는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표현을 또 때 f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프라임. 읽을 때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가 a일 때의 무슨 값? 기울기. 자, 다시 요건 이렇게 쓴다. x가 a일 때의 무슨 기울기가
결국 뭐가 된다? F 프라임 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델타 X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H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자, 요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던 게 요 형태죠. 맞나요? 근데 잘 볼까요? 델타 X를 X-A라고 하면 X-A라고 하면 분모가 X-A가 되죠. 근데 A 플러스 델타 X는 A 플러스 X-A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가 돼? X가 되죠. 그 다음에 A는 결국 뭐가 되냐 했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A는 결국 뭐가 돼요? 자 넘어가니까 X 잠깐만요. 또 미안합니다. 그럼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플러스 델타 X는 X라고 정의할 수가 잠깐만요. A 플러스 델타 X는 X라고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X 넣고 그 다음에 A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리고 X-A는 아까 델타 X를 X-A라고 한 거죠. 결국 이 모양은 결국 뭐죠? 원래 있던 정의를 그냥 변형시킨 거죠. 새로운 걸 만든 건 전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하면은 표현을 두 가지로 하는데 일단 평균 변화율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X 변화량보다 Y 변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 계수는 델타 X가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죠?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가는 거야. 그때 F 프라임 A. 델타 X가 0으로 갈 때는 여기가 A, 여기가 A예요. 됐습니까? 넘어가셔서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 기하학적 의미는 간단히 정리할게요. 접점에서의 무슨 값? 기울기 끝.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Q가 움직여. Q가 점점점 가까워져. 왜? 델타 X가 뭐가 되니까?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결국 두 사이에 이 X 값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점점 Q가 가까워지고 결국은 0이 된다는 얘기는 P랑 Q가 어떻게 돼? P랑 Q가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요 P라는 점에서의 뭐가 돼? 기울기랑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결국은 X = A에서 미분 계수는 뭐죠? P라는 점, 다른 말하면 접점이죠.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임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 계수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미분 가능과 연속성인데 위에 있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건 이거예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요거일 거고요.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F'A일 거고요. B에서의 기울기는 F'B가 되는데 자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대소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달라져 버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 관계를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죠?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를 그래프상에서 해석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미분 가능과 연속성인데요. 자, 물어볼게요. 미분이 가능한 뭐다? 연속이다. 됐어요. 근데 뭐다? 쓸까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성립할 수도 있지만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쭉 정의가 되어 있는데 결과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X가 A로 갈 때 F의 이문 쭉 써 있고 결국 뭐야? 결국은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반대죠. 역을 성립하지 않았지. 연속이라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뾰족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상에는 뭐죠? 뾰족하게 그려진 거. 자, 잘 보세요. X 이퀄에서 연속이지만 X 이퀄 A에서 자 뾰족하게 그려지면 뭐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분명히 끊어진다는 연속이죠. 근데 A를 기준으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미분값은 기울기라 그랬죠.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된 직선이니까 이때 기울기는 뭐야? 얼마인지 뭐냐? 부호는 음수죠.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는 이쪽으로 오는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의 부호는 뭐야? 양수죠. 당연히 0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 점에서는 x 이퀄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죠. 왜? 미분값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존재하는 걸 쭉 써 있는데,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미분이 가능하면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첫 번째 뭐죠? x 이퀄 a에서 뭐야?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 미분과 우 미분이 같아야 되는데 이걸 수식 쓸게요. 자, 좌미분이라는 건 a보다 작은 데서 온다는 얘기인 거고요. 우미분이라는 건 a보다 큰 데서 오는데 미분이잖아. 그럼 어떻게? fx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프라임 붙여야 미분이겠죠. fx라고 쓰는 게 아니라 f 프라임이겠죠. 그리고 뭐야?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분가능성 연속성이 갖고 여기 이렇게 집합이 있는데 잘 봐요. 함수가 있고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 그 안에 미분 가능함수가 있죠. 사실은 여기 하나 또 있어요. 함수 이 바깥쪽에 이렇게 제가 하나 그릴 텐데 그려놓고 이건 뭐라고 쓸까? 이게 극한이죠. 극한이 되는 함수 중에 연속이 아닌 함수도 있고 연속인 함수도 있죠. 그리고 연속인 함수 중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도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도 있죠. 그럼 다시 하면은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도 되고 극한도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앞으로 문제 풀 때 어떤 게 연속인지 아닌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연속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 연속이구나. 그냥 결론 내셔도 됩니다.